네, 그러면 지금부터 엑셀넷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이렇게 네 개로 구성되고요. 여기서 가장 알짜라고 할 수 있는 건 2번 부분입니다. 여기서 엄청 길게 나오니까 이때 설명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엑셀 넷이라고 해서 그럼 뭐 엑스트라 라지를 말하는 건가 싶었는데 이제 트랜스포머 엑셀이라는 모델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우리가 좀 발전을 시켜봤어 이런 모델이었고 그 엑셀이라고 하면 이제 엑스트라 롱이었고 그건 결국 우리는 더 긴 문맥에서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긴 문맥도 읽어낼 수 있어 이런 이제 의미에서 엑셀넷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인트로덕션에서는 뭐 자연어 처리에서 이 비지도 학습이 굉장히 큰 성과를 보였다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대량의 데이터에서 기본적인 어떤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을 통해서 어떤 목적에 맞는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뭐 감정 분석이 될 수도 있고 뭐 번역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목적이 있겠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요 이제 모델이 나오는 어떤 상황에서는 그 자동 회귀와 그다음에 오토 인코딩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동 회귀를 보면 이 자동 회귀는 그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이제 과거 값에 기반해서 예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방향 문맥을 학습할 수는 없고 단방향으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 자신을 기반해서 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어떤 한계가 있고 왜냐하면 언어를 생각해 보면 사실 한국말은 막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이렇게 이렇게 말했어.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뒤에서도 학습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걸 더 한국어에서는 강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E 이 방식은 이제 오토 인코딩인데 이 버트라는 모델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이 명시적인 확률 분포를 모델링하지 않고 입력 일부를 손상시키고 복원하는 방식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장이 쭉 있으면 이렇게 마스킹을 하는 거죠. 어떤 단어 부분을 이렇게 지우고 뭐 예측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버트 같은 경우는 양방향이 가능해요. 저 B 자체가 이제 바이디렉셔널이기 때문에 양방향이 된다는 거여서 여기 보면은 이쪽으로 큰 거, 작은 거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킹을 이렇게 해서 무슨 단어일까 하고 맞춰보는 게 어떤 버트의 방식이었고 네, 앞뒤 단어 모두 참고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방향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 대용량 데이터에서 이렇게 학습을 할 때 이게 마스킹 돼서만 학습을 하는데 사실 실전에서는 딱히 마스킹된 데이터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과 이제 실전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괴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또 이 언어라는 게 이렇게 단어가 그냥 뭐 강아지 나는 강아지를 좋아해 이게 뭐 이렇게 각각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나를 강아지를 좋아해 이렇게 하면은 또 조사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뭔가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이게 독립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요 그 지금 현재 시점보다 작은 것들의 단어가 모두 나왔을 때 그 다음 단어가 나올 확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알고 싶은 건데 이 버트 모델은 독립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명사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더 그렇겠죠. 특히 영어에서는 더 많이 쓰니까 아마 이런 조건부 확률 같은 게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번역하는 데 좀 애를 먹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넷은 욕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R 모델링과 그다음에 A 방식의 어떤 장점을 다 뽑아먹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하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능한 이제 모든 인수분해 순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우도를 최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인수분해를 하고 그것이 0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제 오목하거나 볼록한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그걸 해야 되겠다. 인수분해 순서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permutation, 요 수녀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수열을 이용하는데 좀 이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공통 확률 모델링,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다연어다 보니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그거를 우린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 이제 또 요 수열하고 그 순열하고 연결이 되는데 좀 이따 네, 다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목에 이유를 말씀드렸다시피 이 엑셀넷 자체는 어떤
도상이라고 하면 이제 트랜스포머 XL 요거를 기반으로 두고 있고 그 모델에서 쓰고 있는 게 이제 세그먼트 재기, 그다음에 상대 위치 인코딩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뒤에 가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할 거라서 그냥 요런 어떤 이 모델의 장점을 가져다 와서 썼구나 이렇게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엑셀의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방향 아니고 양방향으로 계속 우리는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자기 회귀 모델의 단점을 커버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순열 언어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그 조건부 확률을 이렇게 보완하는 점으로 쓰이고요. 또 좀 이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여기서 이제 순열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렇게 단어들이 쭉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카드라고 생각하면 그 단어를 그냥 이렇게 다 뒤섞어 버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근데 문장은 순서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학습을 한다는 거지 싶었는데 제가 잘못 이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좀 이게 일상생활이랑 비슷할까 했을 때 이 눈치 게임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일렬로 쭉 서 있다고 하고 한 사람들이 다 단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눈치 게임이라는 게 뭐 첫 번째 있는 사람이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서에 있든지 그냥 일어나고 가장 마지막에 어떤 랜덤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이제 벌칙을 받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눈치 게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때 누가 먼저 일어날래? 뭐 A, B, C, D가 있을 때 뭐 C가 먼저 일어날 수도 있고 A가 먼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순서 자체는 이제 팩토리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건 이제 랜덤한 어떤 순열을 반영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 요것도 이제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 스트림 어텐션 이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두 개의 물줄기를 가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콘텐츠 스트림하고 쿼리 스트림인데 요것도 또 뒤에 이제 지금 인트로덕션이어서 다 이제 이렇게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여서 뒤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두 번째가 알짜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뭐가 많아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는 우리가 뭐 이런 아이디어들을 썼고 이런 거를 뽑아왔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6번은 그래서 엑스에넷이 버트보다 더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자동 회귀랑 이제 버트 방식 둘 다 우리는 잘하고 다 이렇게 장점을 가져오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여기서 요거는 이제 자동 회귀 언어 모델링에 관련된 수식이고 밑에는 버트 관련된 수식입니다. 그래서 자동회귀 같은 경우는 그 과거에 자신을 기반으로 다음 걸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또 작을 때 했을 때 이제 그 조건부 확률을 그래서 그랬을 때 다음이 나올 확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를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렇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고 네, 이 버트 같은 경우는 이제 DAE라고 해서 디노이징 오토 인코딩 기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그 마스킹을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 보이는 문장처럼 나 오늘 나무 밑에서 도시락 먹었어 이런 문장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게 계속 이제 한국어 예시를 들 텐데 한국어는 사실 이제 교차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조사나 이런 것들 다 분리를 형태소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발표하면서는 그냥 띄어쓰기 기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마스킹된 문장이 이제 X햇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X햇, 그래서 요 X햇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은 이 마스킹된 거 들어가야 될 건 나무랑 도시락이잖아요. 요게 X바입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이 X바가 나오는 어떤 최대 확률을 알고 싶어라고 하는 게 그 버트 모델에 어떤 관련된 수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제가 요거를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뭐 눈치 게임이다, 순열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문장이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학교에서 밥을 먹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점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은 총 6개의 단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단어를 이제 그러면 6 팩토리얼이 나오는 네, 그렇게 순열이 생길 텐데 그럼 만약에 이제 순열 순서가 이렇게 이 인덱싱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장 처음에 이제 처음에 1 이렇게 눈치 게임 하는 사람이 이제 오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측하는 단어는 이제 5번째가 되는 거겠죠. 그럼 5번이 이제 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점 나오고 요거 두 개 기반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예측해 볼까? 학습해 볼까?라고 했을 때 4번 먹었다. 이런 식으로 쭉쭉 학습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되게 저는 좀 이렇게 놀랐던 게 그러니까 그 한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랜덤한 어떤 수녀를 뽑음으로써 그 양방향 학습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회귀 모델의 단점을 이 순열 방식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페이지를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눈치 게임처럼 한다는 거였고 이 단어 자체를 막 이렇게 뒤섞는 거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었고 그다음에 조건부도 유지를 하는 거였죠.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막 이렇게 마스킹을 해놨는데 그 마스킹 하나하나 지워갈 때마다 그 나타나온 단어들이 있을 때 어떤 조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 당연히 양방향 문맥은 뭐 순열이 어떠냐에 따라서 순열이 예를 들어서 그냥 6, 5, 4, 3, 2, 1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캡처를 당연히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팩토리얼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들 거예요. 한국어 문장 생각해 보면 뭐 조사 이런 거 떼고 이러면 막 5개, 6개 넘어가는 거 너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그러면 뭐 120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경우의 수가. 그럼 그거 다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나? 학습을 그래서 못 해요. 그래서 그거 마지막에 어떤 보완점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이 Z가 이제 순열 중에 하나다 이런 표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순열일 때 T가 나올 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Z를 썼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냥 문장 순서를 말하는 건 아니고 그 랜덤하게 이제 순열 팩토리얼 결과 중에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문맥 벡터를 만들고 이제 예측을 따로 실행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좀 되게 웃긴 게, 그러니까 어떤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기출 문제 뭐가 나오는지 모르고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효과적이게 시험을 잘 보긴 힘들겠죠. 그러니까 기출을 보고 아 내가 어디를 공부해야 되는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델에서는 이제 요 ZT라는 거를 추가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버트의 식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ZT라는 걸 추가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위치를 예측할 거야. 이렇게 미리 좀 언지를 줍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더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모델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투스트림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아까 전에 그런 순열에서 뭔가 예측하는 상황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이제 트랜스포머로 단어 예측할 때 그 예측할 단어의 위치는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보면 안 돼요. 근데 뭐 당연히 그렇긴 하겠죠. 왜냐면 뭐 다 알고 학습을 하면은 뭐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또 이것도 말이 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시험 보면 알고 내용은 모른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일종의 문제집, 학습할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답지도 필요해요. 네, 그 두 개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그거를 두 개의 줄기로 나누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콘텐츠 스트림. 요게 이제 답지가 되고요. 쿼리 스크림, 쿼리,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이제 문제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예측을 담당하고 이거는 문맥 전체를 표현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콘텐츠 스트림 같은 경우는 등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쿼리 스트림은 자기 순열의 요 뒤까지만 본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등호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요런 비슷한 그림이 세 개가 같이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스트림, 아까 제가 답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답지니까 뭐 답이 다 있고 그냥 다 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기본적인 트랜스포머처럼 그냥 셀프 어텐션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H가 있을 때 요게 이제 쿼리, 그러니까 지금 H10에서 이렇게 쿼리를 물어보고 요 키랑 밸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셀프 어텐션이라고 했다시피 그냥 요 빨간 선이 이제 이렇게 키나 쿼리로 갖다 쓴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는데 자기 자신도 키나 쿼리로 그 키나 밸류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이 다 이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다 가능하다라는 게 콘텐츠 스트림입니다. 왜냐하면 답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반면에 이 콘텐츠가 스트림이 아니라 이 쿼리 스트림으로 가려면 이제 예측을 위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문제를 푸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답지 뺏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자기 자신, 여기 이때는 이제 그 H 어떤 학습한 요것이 아니라 더블 벡터로 초기화된 요 초록색 요거를 사용하게 되는데 요거를 사용하고 키랑 밸류 값 같은 경우는 나머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자기 자신 빨간색 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뭐 답지 봐버리고 이러면 제대로 뭐 쿼리 묻고 학습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성돼 있다는 거고, 네, 그래서 붉은 선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고,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참조하면 안 되고 그 그러니까 순열 순서가 쫙 있을 때 자기 전에 있는 것들만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마스킹 통해서 지워서 이렇게 계속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그림이 이렇게 A, B 있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C 그림이 있는데 요건 이제 최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란색 콘텐츠 스트림과 초록색 쿼리 스트림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요 마스크 투 스트림 어텐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 어텐션 마스크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컨텐츠 스트림하고 쿼리 스트림을 이제 다 요층이랑 요층에서 이렇게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최종으로 위에 올라가서 단어를 예측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냥 순서대로 단어를 쭉 예측하는 건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 어떤 해당 순열에서의 순서 뭐 3, 2, 4, 1. 요 논문에서 예시가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예측하고 두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럼 요 빨간색 요 체스판 같은 요 그림을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can see self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봐도 된다는 겁니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3, 2, 4, 1이죠. 그럼 이제 여기가 3번인데 처음에 3번 자기 보고 그다음에 2번 갈 때는 자기 본 거랑 이제 2번 그 다음에 4번 갈 때는 4번 기준에 있는 것까지 추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1번 전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콘텐츠 스트림. 제가 말한 답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쿼리 스트림 같은 경우는 보면 처음 시작할 때 3번인데 3번은 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갔을 때는 2번을 보니까 이제 자기 전에 있던 순서권은 빨간색으로 해놓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가면은 자기 빼고 두 개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은 2, 3, 4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이렇게 3번으로 시작한다는 거였고 단어가 1, 2, 3, 4 있고 이렇게 대각선은 이제 컨텐츠 스트림에서는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쿼리 스트림에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모든 단어를 그렇게 순열로 학습을 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시간이 들겠어요. 그죠? 한국어는 안 그래도 더 복잡한데. 그래서 너무 느리고 어렵고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하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부분 예측 전략이란 거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순열로 어떤 걸 쫙 이렇게 뿌렸을 때 그 중간 어디를 뚝 잘라서 그 이유만 우리는 학습할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있을 때 워커 포인트가 2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요 위를 자르는 거죠. 그럼 요 뒤에만 이렇게 예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요것도 하이퍼 파라미터 K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K를 정해주면 뭐 그 이후로는 우리가 예측하고 그 전은 그냥 이렇게 놓고 그냥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2.4인데 여기가 이제 트랜스포머 엑셀 요 어떤 제목이 기원이 된 모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그 모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 그대로 가져다 쓸 거야. 그러니까 성능이 좋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 위치 인코딩인데 이제 뭐 주소로 표현해 보면은 뭐 서울시 뭐뭐구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옆집에 내 두 집 건너에 누가 살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대적인 거리를 이제 인코딩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좀 그게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직관적으로 봐도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예를 들면 나는 너가 너무 좋아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 너무의 이제 그 어떤 절대적인 인덱싱보다도 나는 너가 너무 좋아. 나는 너가 너무 너가 좋아. 이게 부사가 어디를 수식하냐도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상대적인 거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부사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거 바로 뒤에 와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상대적 거리가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것 또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그멘트 재발 메커니즘이라고 있는데 이제 문장이 보통 이게 쭉 길다 보니까 너무 길면은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학습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쪼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고 그 다음에 쪼갠 다음에 첫 번째 세그먼트에서 학습을 했으면 그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메모리로 재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니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AR, 그 자기회귀 모델에서의 어떤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ttention update with memory라고 있는데 요거는 타임스탬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임스탬프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한번 책갈피처럼 찍고 그다음에 한번 이렇게 봤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쉬는 시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전 세그먼트 여기 보면 이제 이전 세그먼트랑 그다음에 현재 세그먼트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말하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컨캣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Z, 그러니까 순열의 순서와 무관하게 이 메모리를 이렇게 재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네, 이 포지셔널 인코딩은 뭐 상대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절대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전 스테이트를 재사용해서 효율성과 긴 문맥 학습 유지 능력이,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이제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전에 있던 것들을 다 이렇게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메모리로 저장했다가 가져다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축적이 되면서 더 효과적인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세그먼트 입력 처리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그렇게 앞에 나온 것들에 비해서 중요도가 강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그멘트, 그러니까 문장의 어떤 좀 덩어리가 될 만한 것들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처리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버트와 동일한 입력 구조를 사용했다라고 하지만 요 NSP라는 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능 향상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NSP는 뭐냐면 두 문장을 보여주고 이 문장이 그다음 문장으로 올 문장이야? 아니야?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재사용 전략.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는데 이제 같은 컨텍스트에서 나온 세그멘트끼리만 메모리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문서에서 추출되면 공유하고 다른 문서면 공유 안 하고. 이것도 좀 당연한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은 이제 상대적 세그먼트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일단 기존의 버트 같은 경우는 세그먼트 A 또는 B 이런 식으로 이제 인코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 A 갈래, B 갈래, 뭐 어디로 갈래 이런 느낌이라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단순 내적 쿼리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요 이제 파라미터를 더해주는데 요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같은 세그먼트에 있으면은 이렇게 S 플러스로 아니면 S 마이너스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몇 조각이 있든 그냥 이 상황에 따라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조절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긴 세그멘트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제가 아까 이제 버트랑 엑셀넷을 비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잘 반영하냐라고 봤을 때 그냥 딱 요 두 줄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을 예측하고 싶은데 이 버트 같은 경우는 그냥 is a city가 있을 때 you 하고 마찬가지로 is a city가 있을 때 욕 이렇게 독립적으로 그 독립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엑셀넷 같은 경우는 이미 you를 이 조건에서 you가 나올 확률 이렇게 해서 you를 예측을 했으면 그거 그대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욕을 이렇게 예측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훨씬 더 이제 기존의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이제 자기 회귀 모델의 그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봐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AEAR 그곳의 어떤 장점들을 다 우리는 가져오고 싶었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순열 기반 모델을 고안을 해냈어. 그래서 순열 기반이니까 쫙 뿌려놓고 랜덤하게 떠오르니까 그걸로 양방향 모델 학습도 가능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투 스트림 방식을 통해서 이제 문제지와 해설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트랜스포머 엑셀 모델 요것이 어떤 우리의 제목의 이유기도 하니까 거기서 뭐 상대 위치인 코딩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왔죠. 그리고 2.5 이제 마지막은 세그멘트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렇게 그냥 짤막하게 또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버트보다 엑셀넷이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그럼 이제 다음 세 번째 장에서 해줘야겠죠. 그래서 뭐 이런 엄청 많은 데이터를 막 썼다고 말하더라고요.
데이터를 썼고 결국은 데이터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모델 자체, 우리 자체가 더 잘 만들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되게 많은 어떤 실험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엑셀넷이 버트보다 어떤 데이터셋에서도 우위에 있었고 그리고 어떤 독해 문제에서도 우위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질의응답, 그다음에 텍스트 분류, 그다음에 글루 벤치마크. 이 글루라는 게 결국 이제 자연어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9가지 과제 모음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서도 엑셀넷이 이제 거의 다 뭐 이렇게 높은 높은 어떤 성능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전 발표자도 이런 요거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성능이 이제 좋은지 알기 위해서 하나 빼보고 다시 넣고 또 하나 빼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다 넣고 빼고를 해봤다고 하는데 이제 결과는 그러니까 버트보다 더 나은 성능을 가져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있는 엑셀 베이스 이것이 이제 가장 볼드 처리가 많으니까 좀 성능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엑셀넷이 잘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엑셀넷 같은 경우는 AR 방식과 그러니까 이제 자기 회귀인 거죠. 그래서 전에 그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고 독립적이지 않으니까 자연어는 그거를 가져다가 쓰고 싶어라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A 방식. 근데 이거는 이제 단방향이잖아. 그러니까 A 방식 이 버트의 어떤 양방향 학습도 놓치긴 싫어라는 거를 다 가져온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순열 언어 모델도 했었고 그다음에 엑셀 기반의 어떤 상대 위치나 뭐 메모리 사용 이런 거에서도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해왔고 그다음에 투 스트림 어텐션을 통해서도 이렇게 뭐 예측 순열 기반 예측을 좀 깔끔하게 구현을 우리는 해냈다 하면서 이렇게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